모든 앞으로 이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제작할 때 만화 영화도 보면 이렇게 인물이 하나 있다. 또 산이 있고 가구도 있고 이렇게 그려서 동작을 만들 때는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 동작을 그려가지고 계속 빨리빨리 넘기면 이게 이제 만화 동영상이 되는 건데요. 사람도 그거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영화를 제작할 때 가구다. 움직이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가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진짜 가구 또는 가상 가구, 진짜 모델, 가짜 모델, 진짜 출연배우, 가짜 출연배우, 이렇게 그거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출연 인물들도 나오고요. 만화 영화도 자기가 이렇게 그리거든요. 만화 작가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진 파일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수많은 산이면 산 이렇게 뭐 이렇게 인물이면 인물 뭐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을 이렇게 탁 만들어. 동물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파일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쇼파도 있고 진짜 현실에서 파는 쇼파 그건 이제 3D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업체가 그 사진 파일만 거기다 대입을 해갖고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것. 이 가구를 놨을 때 이 디자인이 그렇게 방 안의 인테리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명까지 싱크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그냥 그 가구까지 전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동영상이다.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동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 장면까지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줄 수 있죠. 사람 움직이는 것도 광고 제작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그 스튜디오 다 보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바닥에 신발을 입체적으로 찍어서 파일로 스마트폰이 되든 뭐든 이렇게 원하는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화면을 구성해 준다는 하얀 화면도 만들어주거나 여러 가지 광고 제작을 해준다는 거죠. 문구 배경 화면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또는 거기서 이렇게 진짜 모델 뭐 연예인이다 또는 가짜 이렇게 AI가 안 만들어도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만화 영화 그리듯이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원해가지고 파일로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무슨 AI 같은 경우 요새 다 이렇게 없어도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AI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찍는다 그러면 소파, 조명, 강아지 뛰는 장면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자연스럽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제작해 줍니다. 이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데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술만 얘기를 하면 어디선가 보신다는 건데 자,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또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요. 카이스트 광고 내시고 지적재산권협회에서도 광고 내시고 또 저기 한화 A사레이다 하나는 이렇게 첨호 광고 하셨나 막 그럴걸요. 또 수출된 걸로 알고 LG도 광고하시고 광고한 데가 꽤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YTN에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더니 플라스틱 창문은 기존 유리창에 보석상이 털리잖아요. 플라스틱 창문을 덧대가 안 깨지는 구조를 가지자. 집안에 있는 유리창도 깨지는 구조를 갖고 그러면 외부 침입이 쉬운데 뭐하러 그러면 이거 방치하느냐. 그래서 플라스틱을 갖다가 밖에다가 대가지고 단열도 하면서 침입을 막자 또는 밖에다가 플라스틱 창문 또 방 안쪽에다가 따로 플라스틱 창문을 마련해 가지고 방범창으로 만들자.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차 같은 데도 바깥에 유리창 깨기가 쉽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따로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덧붙이는 이렇게 그런 것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을 이렇게 덧붙이는 아크릴 창이다 그러면 아크릴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덧붙여가지고 투명도가 좀 좋은 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크릴을 보강한다든지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뭐 그거하고 합성섬유하고 이렇게 아크릴을 섞어가지고 아크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하고 석영유리, 합성섬유 나일론 창
플라스틱 창하고 석영 유리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창을 만들거나 아크릴하고 석영 유리를 같이 결합시켜서 창을 만드는 기술 구조 말씀을 드렸고요. 플라스틱 창에다가 유리 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추고 이런 걸 가지고 디스플레이 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면을 구성할 때 사진 파일식으로 사람이다, 또 움직이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다, 또는 뭐 저렇게 자연의 모습이다, 또 동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조명, 뭐 이렇게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싱크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화면을 구성할 때 사진 파일을 쭉 갖고 있다 걔를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아지 떼는, 동물이 떼는 장면, 사람이 떼는 장면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만화 영화 같은 것도 일일이 제작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쓸 거는 거기서 사진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화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인물을 새로 이렇게 얼굴만 바꿔갖고 인물을 딱 넣는데 만화 영화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 영화도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파일만 바꿔 넣어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와같이 하시면 되게 편리하겠죠. 네. 그리고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옛날 오래된 사진을 보고 나면 이게 좀 새로운 현대적인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속도를 빨리 하기만 하면 되니까 속도를 빨리 하면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 아니 손글씨로 딱 써도 키보드 글자를 바꿔준다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해석하고 화면에 표시해주는 속도만 빨리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속도만 빠르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뭐 추가적으로 원하면 없는 장면도 같이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이 이와 같이 간단한 방식으로 될 수 있다. 팬티 하나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매우 그렇게 중대한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남들은 생각지 못한 거니까. 그 다음에 AI가 학습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전에 제가 만화영화 제작하듯이 구성요소 사람 출연하는 것도 구성요소잖아요. 강아지도 구성요소고 방안을 찍는다 그러면 조명도 구성요소고 소파도 싱크대도 구성요소고 벽지도 구성요소 이런 구성요소를 가지고 추가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좀 더 복잡한 장면이면 그런 구성요소가 많겠죠. 그죠? 소품도 많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진 파일로 넣어서 영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성 요소라는 게 있고 이것을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이게 영화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AI가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AI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AI가 이제 어떤 학습을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오픈 그것이 제 기술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성 요소를 따라서 화면을 구성하는 법 또는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따라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장이다. 그럼 야구장이면 구성 요소가 뭘까요? 관중석이 있을 수 있고 전광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1루, 2루, 3루 이렇게 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잔디밭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야구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구성 요소 야구한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투수, 포수, 그다음에 1루, 2루, 3루수, 그다음에 배트 들고 야구 배트, 또 포수도 있으면 글러브 있어야 되고 마스크도 쓸 수도 있고 심판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구성 요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화면을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타를 쳤다. 몇 대 몇으로 이긴다 이렇게 9회 말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 어쩔 때는 번트 되는 거, 1루타, 2루타 치는 거, 아웃 되는 거, 태그 아웃 되는 거, 그다음에 삼진 아웃, 삼진 이런 것들도 다 구성 요소가 돼요. 삼진 시키는 거, 또는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되고 볼 처리할 것 이것이 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 그런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좀 더 복잡한 구성 요소는 좀 더 많은 걸 추가시키겠죠. 그래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야구장에서 투수하고 야구 선수하고 이쁜 여자가 사랑에 빠졌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쁜 여자가 나와야 돼. 광중석 응원하는 장면도 나와야 돼. 이런 게 하나가 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구 판매자입니다. 그랬을 때 야구장, 야구 정품 판매하는 거, 야구 배트,
글러브, 이렇게 유니폼 이런 것들을 다 걸어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신 야구 한다는 아니죠. 야구 판매점이죠. 야구 종합적인 운동 경기 판매점이다. 그러면 축구공, 농구공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종합적으로 신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AI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만화 캐릭터에서도 우리가 밝은 성격 나오고 광폭한 성격도 나오고 그렇죠. 신경질적인 성격도 나오고 또는 개그 성격인 다양한 성격이죠. 그 선택을 따라서 AI가 발달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발달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음악을 몰랐는데 음악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마음의 온전대를 그쪽으로 향해서 음악을 열심히 하니까 그쪽에 재능이 키워집니다. 미술도 몰랐는데 미술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미술도 하거나 과학기술도 제가 이게 따로 전공이 아니라서 배운 게 없는데 인터넷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열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재능을 갖다가 마음의 온전대를 따라서 재능을 키우시다. 개그적인 재능도 일부러 그쪽으로 연습을 뭐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그쪽이 잘한다는 게 이게 내 이론이에요. 마음의 이론. 마음의 운전대를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가소성, 뇌의 가소성을 따라 그쪽에 발달하게 돼요. 예전에 직업이 아니었는데 어떤 직업에 직장에 들어가서 그쪽 뇌가 발달하거나 그쪽 기술이 발달할 수 있죠. 그죠? 빵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거나 뭐 야구 선수는 야구 기술이 발달하거나 탁구 선수는 탁구 기술이 발달하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AI에게도 이렇게 성격을 발달을 시켜주거나 다양한 성격을 넣어주고 AI가 이제 하나하나 인물이 되는 거죠. 그쪽을 유도를 해주거나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게 하거나 마음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또는 기술을 관련된 기술을 뭐 어떻게 특화된 AI 어떤 것을 이 아이는 어떤 걸 잘한다, 이 아이는 어떤 걸 잘한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잖아요. 그럼 다양한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성격 그다음에 성격이 이제 말에 등장하겠죠. 개그적인 말을 좀 많이 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걔는 웃기는 로봇이 되겠죠. 또는 화를 잘 내는 로봇이 되고 그렇게 명령을 넣으면 그쪽으로 발달하겠죠. 뭐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AI가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관련된 기술 AI가 바이올린을 한다, 야구를 한다, 바둑을 둔다 이렇게 특화된 쪽으로 계속 마음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이게 사람이 그러듯이 AI도 발달을 시켜 나가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AI는 거기 특화된 로봇이나 다양한 재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 같은 데도 보고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캐릭터 사람이 나오거나 캐릭터랑이 나오는 그 캐릭터가 보통은 성격 언어 부분의 성격과 또는 재능 이것으로 보통 표현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과 연결된 어떤 가족이 있을 거고 친구들 그들도 다 이제 나름대로 성격과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은 좀 밝은 집안, 이 집안은 조금 좀 엄중한 엄격한 집안 이런 식으로 그런 구성원들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AI에게 예측 기술을 해서 어떤 것에 우리가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심었더니 얼마 후에 얼마 기간 후에 방울토마토가 나더라. 또는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사과가 아니라 그다음에 감자를 심었더니 얼마에 나더라. 이런 게 결과 예측에 대해서 일상적인 결과 예측과 자기 스스로 이것을 화학적인 공식처럼 결합을 했더니 결과가 어느 정도 후에 나타나더라. 이런 결과를 학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학습이 쌓이는 만큼 얘도 결과 예측 능력이 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군사용으로도 어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5cm, 0.1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건물 안에서도 로봇 같은 거는 차량 같은 것도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해서 가로세로 막 전파를 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자기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뭐 벽 부딪히거나 이렇게 기둥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해요. 사람은 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좌표와 숫자방 1년 번호를 탑재해가지고 이거는 가서 부딪힐 수 없는 대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공격한다면 그 명령을 해제하면 되겠죠. 어떤 CCTV나 뭐 이런 카메라 구조, 그다음에 영상 감시장 이것도 이제
그 연동 그거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가 연결해 가지고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카메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해당되는 지역을 사람이 걸어다니는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그 좌표 이동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자기가 파악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전체 화면에 담긴 사람이 그 지역에 몇 명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등 CCTV가 연동돼 있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합작했다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 로봇이 그럴 수 있어요.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좌표 수자 움직인다. 그러면 그쪽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기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체에서 미사일이 다가오는 것을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하고 얼마 후에 몇 초에 몇십 초에 몇 분에 어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 능력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측 능력이 되겠죠. 좌표 수자 방식으로 프로테이지를 따라 움직이는 상대방 비행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프로테이지 확률을 따라서 표시해주고 그걸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햇빛 이동을. 그래서 이게 자동 자율주행 차량에 따르면 상대방 차량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온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명령을 얻어서 앞에 브레이크 멈춤 어느 정도 사람을 따라서 할머니냐 유모차 갖고 있느냐 어리냐에 따라서 달리 움직여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대해서 보는 기본 명령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가로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도 블록 위에 못 올라간다. 수동으로 해제해야만 수동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명령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벽 뚫고 가면 건물을 뚫고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안 된다. 이런 명령을 하죠. 이렇게 해서 가로수는 들이받을 수 없다. 그다음 횡단보도 멈춤 이런 명령 구조를 다시 보내주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로봇이나 이제 앞으로 드론 같은데도 예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이다. 그럼 스틱으로 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전 입력 방식으로 펜이나 목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키보드나 사전 입력 방식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론이다. 그러면 5군데만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그렇게 빙빙 돌면서 농약을 뿌리는데 촬영을 하는데 폭격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몇 번 방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딱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 이게 원형 진공 청소기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을 가로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각 그 부분만 딱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2군데만 청소하라고 그랬다 찍어주면 2군데만 청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진공 청소기 로봇을 스틱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어른 장난감, 애들 장난감 그쪽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셔도 참 대박 히트 날 것 같아요.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로봇도 앞으로 이 좌표 수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화면을 구성 광고를 촬영할 때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화면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AI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배터리가 있다고 합시다. 배터리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발전소로 발전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 방식으로 이게 어떤 전기 회전축에 굵기가 트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수십 겹도 돼요.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두께가 틀리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송전선이겠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놔요. 이렇게 하면 이제 회전축을 자기가 돌려서 움직이는 게 이제 뭐 그 상태에서 연료로 전기로 돌려셔도 되지만 석유 방식 돌려 수소 산소 아니면 풍력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령 연구 자석과 구리 코일의 결합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언 시켜 놓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회전축 돌리지 않아도 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구리 코일하고 연구 자석을 결합한 제품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배터리 방식으로 2차 전지다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를 다 이렇게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를 가져요. 그러면 전기량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몇 개에서 전기를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나머지는 발열 상태에 있지 않고 그것만 발열 상태에 거기서 전기의 양을 통제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달릴 때 오른쪽 왼쪽 각각 틀린 전기를 줘야 된다면 그때마다 시각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무게를 측정해서 이거 하나 들었는데 영차 이러진 않거든요. 이 정도 힘만 주는 거죠. 이거는 좀 더 무거우니까 좀 더 많아.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거는 좀 더 무거우니까 좀 더 많은 힘을 줘요. 이렇게 무게를 측정해서 전기를 그만큼 보냅니다. 왼쪽 오른쪽 다 왼다리 오른다리 각 부분별로 이 기술을 씁니다. 이거한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쯤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2차 전지를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서 전기를 각각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 쓸 배터리에서만 언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MLCC 기술과 모든 배터리 기술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가정용 110, 220을 공급하는 제가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대 기아차에서든 어디서 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을 이렇게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또 거짓 소송 같은 거 어떤 업체라도 제가 만든 기술인 저는 남의 기술 베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소송 걸어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데 가짜로 이렇게 세상에는 뭐 사기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하실 때도 이렇게 뭐 기술 협의자 하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제 기술이 단순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고생만 하고 기술만 뺏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자기들이 이 기술을 알고 그냥 계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사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단순한 기술인데 되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 내가 설명을 했는데 추가로 뭘 기술을 협의할 게 있고 왔다 갔다만 하고 힘만 들고 기술은 기술대로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기업이 꼭 그런단 말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획기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을 한두 개 발표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발표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달차는 아니라 콘센트에 얘기했더니 따라하시는 이거 안 돼요. 이쪽 전선 220이다 그러면 다른 데는 110. 이걸 꽂아놨더라고. 전선의 두께가 똑같아야 돼요. 입력 출력 이거 불날 뻔했어요. 타는 냄새가 나서 내가 두 개를 교체했잖아. 비싸기만 하고 여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누전 차단기를 입력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누전 차단기가 작동이 됩니다. 이것도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 어이가 없어서. 네. 내가 이걸 얘기하면 또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누전 차단기 달라고 만드실 건가? 부끄러운지 아셔야죠. 어디서 이거를 콘센트를 이거 최근에 5개 이상 교체했는데 전선이 얇아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좀 두껍게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구리줄이라도 원가가 많이 들면 구워가지고 전선을 두껍게 만들어. 거기 이제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3개짜리 그럼 5개짜리 10개짜리는 만들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제가 금속에다가 반도체 회로에도 그냥 전기 피복 없잖아요. 그냥 그 회로를 집어넣으면 거기가 이제 전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기선이에요. 이걸 두껍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전기가 많이 축적이 돼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도 그렇죠. 두껍게 만들어주면 거기도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터 직전에선을 다른 데와 차별해서 일정 구간을 두텁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꺼운 걸 넣어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돼서 카패시터 역할을 하고 모터에 안정적이고 파워 있는 전기를 공급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에 구리선에 같은 두께다 그러면 다른 데 2개 들어갈 거를 여기 10개 집어넣은 거 5개 집어넣어 좀 더 많이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워 있게 돌리기 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폭 없이 유선 안에서 전기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통신선으로 사용한다면 이제 동축 케이블 또는 광섬 유선 이런 것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중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폭 구조 없이 멀리 송정이 됩니다. 멀리 통신이 됩니다. 이런 동축 케이블과 광섬 유선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유선 전화선을 현재 있는 전화선 있잖아요. 유선 전화 구리선을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텁게 또는 통신선은 이렇게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래피만 튼튼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 유선 전화선을 2개나 3개 현재보다 늘리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인터넷선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는 방송, 하나는 채팅,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뱅킹,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통신 이렇게. 현재 하는 뭐 동축 케이블로 지금 데스크탑에 들어오잖아요. 인터넷이. 그러면 그것도 전기선은 두껍게 이렇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대로 따라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동축 케이블. 이것을 회선을 얇게 만들어서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신청할 때 2개짜리 주세요. 3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동영상 1개의 정보다 그러면 100개로 잘게 쪼개 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선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게 쪼개서 분산 처리해서 보내니까 빨리죠. 서울과 부산이 있다. 이렇게 자동차가 간다. 그러면 그거를 도로가 거기 도달하는 자동차의 도로가 5개다. 1개보다 주요 도로가 그렇게 되면 엄청 자동차가 분산해서 가지고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방송으로 사용, 하나는 통신으로 사용,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으로 사용하든지 뭐 채팅으로 사용하고 뭐 다양한 선이 많으면 그렇게. 현재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나 유선 구리선이라도 여러 가지 회선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빨리 처리하거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 무선칩이다 그러면 통신칩 같은 것도 숫자를 대중소 면적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통신 장비도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통신칩, 무선칩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늘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이렇게 라디오가 AM, FM 라디오 파형이 틀리더라도 각각 수신하잖아요. 그럼 이걸 동시에 수신할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송신까지 할 수 있다면 송수신 이게 이제 통신 채널이 되는 거죠. 또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로 하나만 틀리기 위해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통신 장비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정보를 이제 잘게 쪼개갖고 이렇게 정보 도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분산해서 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통신 뭐 스마트폰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개 서로 다양한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가 20개, 4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 40개 들어간다. 또 유성통신이다. 모든 통신 장비는 다 그래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 그다음에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 이게 된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을 해갖고 서로 간에 같이 그걸 이제 인터넷망으로 삼아서 다른 주파수도 되고 같은 주파수도 되고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특정 1번부터 5번까지를 공용 주파수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송 채널로 삼아주는 거예요. 음악 스트리밍 해준다든지 방송을 유튜브 방식으로. 유튜브는 그냥 나열해 놓잖아 동영상. 그럼 그걸 하루에 내가 1시간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틀어준다 그러면 24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방송 채널이죠. 뭐예요? 숫자 그 시간대에 틀어준다면 그죠? 내가 틀어주는 거죠. 그건 방송 채널이에요. 총 송출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냥 봐도 되고 그 시간대별로 그렇게 하면 이거를 방송 채널을 100개도 만들죠. 그렇죠. 100개도 정보 허가가 필요 없는 거죠. 유튜브 그냥 그 시간대에 그걸 틀어줬느냐 안 틀어줬느냐 아니면 소비자가 스스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대에 그거를 동영상을 제공했다. 이게 방송인가? 정보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또 구글 또는 뭐 네이버가 됐든 애플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렇게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형태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통신은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자체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현재 스마트폰은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1대1대 다자간 자기네 통신망 아니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1대1대 다자간 통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카오톡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상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1대1대 다자간 통신하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 송출을 그러니까 영상 뭐 방송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 그렇게 인터넷 방송 인터넷망을 하셔도 되고 자체 이렇게 이동통신망이나 자체 원하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서 있는 스마트폰에서 워키토키를 같이 겸할 수 있게 자체 전파로서 통신하는 걸 워키토키로 하는 거죠. 이것을 워키토키 서로 공동 주파수를 가져가지고 워키토키가 500명의 서로 동호 회원이다 그러면 그때 거기 같은 음악 스트리밍인데 서로 공통으로 전해줘. 아파트 완성할 때 회사에서 회의할 때 좋겠죠. 이렇게 전해주거나 몇 사람만 골라갖고 통신을 하거나 워키토키가 대기하는 스마트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 히트할 것 같거든요. 네, 그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현재 있는 스마트폰이 KT 거 이동통신망인데 KT 거도 SKT 거도 같이 송수신할 수 있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어떤 현재 데스크탑을 설계를 좀 변경을 시키고 유선을 좀 많이 꼽을 수 있게 해갖고 하나는 KT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또는 하나는 다른 데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거죠. 유선 안에서도 무선 안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망 회사가 이동통신처럼 해서 무선 전화망을 송수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송수신해서 그 망을 쓸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쓸 수도 있고 통신도 되고 방송되고 둘 다를 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이렇게 플랫폼이 전 세계 데스크탑에 다 깔려 있으니까 쇼핑몰을 하거나 슈퍼마켓 하면 된다. 슈퍼마켓 하면 전 세계 아마존이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퀵 서비스 그러니까 뭐 거점별로 500m마다 1km마다 우유 대리점 방식으로 해서 남의 택배도 막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배민 서비스, 배달의 민족 서비스, 슈퍼마켓 물건도 배달해주고 음식점 배달도 해주고 이렇게 배달 전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만 갖다 주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가족을 동원하든지 알바를 고용하라든지 그 물량을 다 그 500m 안에서는 왔다 갔다 좁잖아요. 또는 100m 안에서는 다 소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설이 되겠습니다. 택배 회사도 이제 이와 같은 거점 방식으로 택배를 하면 일일이 차량 가지고 배송하지 않아도 빠르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기설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 유튜브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애플이 됐든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어떤 데 쿠팡이 됐든 자기네 어떤 제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쇼핑몰을 만들어갖고 캐시를 입금하게 해요. 그럼 이제 계좌를 주는 거야. 가상 계좌를 줘가지고 그럼 거기 입금한 만큼 내가 그거를 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통 이렇게 나한테 결제를 하면 yes, no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현재 티몬 UMF처럼 여기 돈을 빼내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빼내지 않아요. 다른 결제 회사가 자기네 돈으로 나한테 이렇게 어디 가서 내가 결제를 했다.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계좌를 기반으로 그럼 나한테 이제 결제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데 스마트폰으로 얼마 지급해야 되냐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예스를 누르면 딱 그때 그 계좌에서 차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어디 가서는 그럼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외환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한국 돈으로 빠져나갈 때도 한국 계좌에서 한국 돈으로 빠져나가고 그날의 환율을 따라서 그렇게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계좌만 갖고 있어도 미국에서도 쓸 수 있고 유럽에 쓸 수도 있고 일본에 쓸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환전해서 바꿔가는 것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 유튜브다, 페이스북이다, 애플이다 거기서 그 회사가 바꿔가는 거죠.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느냐 이렇게 유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익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 돈은 아마 흡수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카드를 이렇게 신용 기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좌를 갖다가 내가 그 카드를 전 세계 어디 있어도 다 입금해. 그리고 그것을 외화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제 날이 오잖아요. 결제 날이 오면은 그 나라 내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원화로 입금을 해주면 거기서 이렇게 차감이 돼. 전 세계 어디 가서 썼어도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화로 스마트폰 이렇게 예스 노 나한테 물어요. 결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와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카드 써도 멀리 나가 그쪽 안 가도 전화로 이렇게
내 전화번호나 이렇게 그쪽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거기서 이렇게 앱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금액을 청구해요. 슈퍼마켓이 됐든 어디든. 그럼 내가 거기서 그쪽까지 안 가도록 내 계좌로 실시간 내 계좌 기반으로 해서 지급이 되거나 카드 기반에서 신용 기반에서 지급이 되죠. 이해가 가시죠? 지금은 카드도 나한테 예스 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안 오잖아요. 예. 같이 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나 그쪽으로 안 가도 카드 결제가 지금은 카드 같은 거 번호를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예스 노를 안 묻는다. 그럼 그쪽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결정하거나 두 번 결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금액을 더 부풀리거나. 그래서 예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CCTV가 있다. 그러면 CCTV가 이렇게 공공 CCTV다. 그럼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 일련 번호를 표시하고 좌표 숫자 이동 경로를 다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포스 시스템으로 편의점 마트에서도 각 물건에 매대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해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동시에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 시각대에 시각을 표시하고 문자로 나한테 주인한테 보내줘요. 또는 이렇게 카드 얼마, 현금 얼마도 보내주고 금고에도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해서 금액대로 해갖고 나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로스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나한테 이렇게 병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매장 안에 편의점에다 대형마트도 카메라가 많아야 되겠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그것이 움직이는 좌표와 숫자 방식이 다 기록돼요. 그래서 가방 안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경보 올려주고요. 계산대로 가져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에 따라서 재고 파악이 됩니다. 자동. 그러면 직원이 처음에 물건을 갖다 편의점에다가 대형마트 입고를 하면 여기다가 띠띠 눌러가지고 재고 몇 개 들어왔다는 걸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 재고 합산이. 창고에 있는 재고는 따로 어떻게 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도난 방지라든지 물건에 이렇게 RFID를 달지 않고 카메라로 인식해서 그것을 제품 하나를 일련 번호로 표시하고 좌표 숫자 이동 경로로 표시해서 재고까지도 다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RFID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거보다는 훨씬 이게 재고 파악이나 뭐 도난 방지에도 도움이 되거나 자동 실시간 계산되니까요. 계산 땡겨 먹거나 직원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런 새로운 포스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제가 캠페인송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무단으로 쓰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